세상의 모든 잡지식 Just Plain. 우리 원고 없고 스크립트 없는 방송인 줄 알았는데 없죠. 당신은 딱히 궁금하지 않지만 아재들이 알려주는 방송 아재스 플레인. 네, 첫 번째 이야기로 이제 건강 얘기. 네, 건강 얘기를 뭐 제가 이제 짧게 올렸었는데 아마 다들 이게 끝이야 라고 굉장히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네. 일단은 건강 얘기를 할 때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건강이라는 건 대부분 신체가 질병이 없다. 첫 번째 질병이 없다. 두 번째는 병약하지 않다. 허약하지 않다. 이 정도가 예전에 생각했던 건강의 요건이었습니다.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뭐 별로 지장이 없는 상태. 1948년도에 WHO에서 새롭게 정의를 한 게 건강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요게 WHO가 새로 내린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녕한 상태는 영어로는 이제 웰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나라로는 이제 안녕하다라고 했는데 안녕이란 게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잖아요. 네. 또 지리 선생님은 잘 알고 계시죠? 아니 한자 잘 몰라요. 노렸습니다. 네. 그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 그러니까 편안하다잖아요. 이 한자에서 두 가지가 뜻이 합쳐졌을 때는 이제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이거를 이 건강의 정의로 봤을 때는 신체적으로 평안하다와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안하다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건 이제 굳세다와 강도 이제 편안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몸은 굳세고 마음은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라는 거는 별 탈 없으십니까? 라는 건데 그 탈이라는 게 내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죠. 불편함 같은 걸 수도 네, 어딘가 이제 불편하다라는 게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진짜 먹을 거 없을 때는 식사하셨습니까가 그쵸. 인사말이었지만 뭐 이제 강령하십니까라던가 별내무량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무탈하셨습니까? 무탈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 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다. 양반 같은 경우는 뭐 벌레에 들어가서 궁궐에 들어가서 상대편하고 잘 싸우고 계십니까? 왕한테 미움받지 않았나? 네, 이기고 계십니까? 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으십니까?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네,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은 뉘앙스를 항상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웰빙이라는 거는 잘 있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잘 있다라는 개념이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WHO에서 다시 한번 분류돼서 나온 게 이제 정신 건강 부분, 신체 건강과 거기 신체 건강 그냥 건강은 보통 사람들이 신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정신 건강이라는 거 따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또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먹자 싸움. 먹자 싸움 스벨. 근데 사람들이 여기 있는 두 분이 밸런스가 훨씬 좋다. 밸런스. 뉴 밸런스라고 그쵸. 하지. 뉴 밸런스라고 안 하니까 우리나라에선 밸런스다. 스발로 바꾸겠습니다. 스발. 먹자 싸움 스발. 먹자 싸움 스발. 이걸로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크게 나눠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근데 뭐 유전적 요인은 사실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타고났다. 네, 유전적 요인은 그냥 타고났다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생활 습관을 잘 가져가면 유전적 요인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늦게 발현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전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극복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생활 습관이 정말 좋다라고 하면 근데 그러기가 쉽진 않죠.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폐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아 그것도 이제 유전적 요인으로. 비지를 많이 해서 먼지를 많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유전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극복은 어려우나 생활 습관이 잘 갖춰지면은 좀 그게 좀 늦게 나타날 수는 있다. 네, 최대한 늦게 나타나거나
정말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하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의사분들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장전된 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적. 네,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장전된 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게 방아쇠가 바로 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당겨질 수도 있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전적 요인이 없는 사람은 안전하냐? 네, 그건 아니고요. 총알이 점점 만들어진다. 그래서 예. 이렇게 굳이 예. 이렇게 놓고 있는 거. 생활 습관이 안 좋아지면 총알을 만드는 내가 거군요. 총알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장전이 되면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과 그냥 같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은 두 가지죠.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적 요인과 바꿀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요새 초가공식품이라는 게 몸에 안 좋다. 초강식품. 초가공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예. 여러 번 잘게 쪼개서 아. 예, 만든 음식이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서 나온 음식 또는 뭐 이제 뒤에 재료를 봤을 때 이게 뭔지 도저히 모를 것 같은 재료가 들어간 음식 뭐 이제 보타민 뭐 이런. 그건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래? 뭐 유화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제품이 이제 대표적인데 유화제가 뭔지 아세요? 부드럽게 만드는 거. 기름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유화제는 기름하고 물이 잘 섞이도록 하는 아. 물질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이게 아. 기름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수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오랫동안 보존되려면 유화제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 아이스크림은 오히려 유화제가 많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게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먹다가 이제 넣어놓으면 얼음이 예. 안에 생겨요. 맞아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서 뭉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이스크림 부분은 찐득찐득하게 이제 달라붙죠. 안 섞여서. 네. 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서 이제 서서히 분리가 되는데 요즘 나오는 아이스크림은 분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애가 아이스크림 먹고 남으면은 냉동실에 넣는데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대로 있어요. 네. 네. 근데 유화제라는 게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온 성분과 같습니다.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그거 샴푸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비누죠, 비누. 그렇죠, 비누. 예, 손에 섬유 같은 데 이제 묻어 있는 기름과 함께 찌든 때들을 없애기 네. 위해서 거품 나게 만들어. 네, 거품이 나서 이게 이제 기름하고 물이 섞여서 씻겨 나가도록 하는 게 계면활성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퐁퐁, 그렇죠. 주방세제, 뭐 비누, 샴푸. 그래서 대표적인 성분은 유화제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초가공식품이다. 모든 그 음식 재료를 쪼개요, 다 잘게 쪼개서 분자단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원료를 완전히 분리를 해버립니다. 콩에서 그냥 단백질만 뽑아낸다거나 분리를 다 하고 다시 재조합을 해서 식품이 아닌 식품 그렇죠.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 장점은 있죠. 보존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저소득층한테 아무래도 친숙한 음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냉장고가 어지간하면 집집마다 있잖아요. 예. 외국에 가면은 냉장고 없는 집들도 꽤 있습니다. 전기료가 비싸서 냉장고를 안 쓰거나 이런 집들이 있어요. 냉장고는 중고로도 이제 구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전기료가 비싸다 보니까 냉장고를 안 두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식품들을 가지고 연명을 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 음식밖에 구할 수 없는, 저장할 수 없는, 아니면 뭐 그날 시장에 바로 가서 먹고. 재료를 사와야 되는데 뭐 일하다 보면은 그걸 바로바로 그렇죠. 사올 예. 시간도 없어서 초가공 식품들을 저장해 놓고 먹는 경우들이 꽤 많은 거죠. 라면 그 분류상 초가공 식품에 라면도 초가공 식품에 들어갑니다. 아. 근데 뭐 보존 기간이 6개월 뭐밖에 안 되긴 하는데 라면도 새로 나온 게 맛있죠. 그렇죠. 그렇죠. 새 라면이 맛있고 오래될수록 쩐내가 나긴 하는데 라면도 당연히 초가공 식품에 들어갑니다. 스프 같은 걸 보시면은 알 수 없는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그럼 있죠. 라면마저 초강식품 들어가면 대부분의 음식이 다 초강식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료를 사다가 만드는 거 외에는 그렇죠. 그거 외에는 대부분이 그러면 초강식품이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석박사들이 이제 갈려 나가면서 만든 식품은 초가공 식품이다 이런 거 같은데
그러면 그 고향의 맛이라던가 네. 요런 것도 초가공 식품에 들어가나요? 초가공 식품 쪽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엄청 세밀하게 나눠서 만든 거잖아요. 네. 브라질의 이제 상파울로 대학에 있는 교수가 요거를 구분을 했는데 그 노바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그 구하기 쉬운 그 자연에서 나온 재료, 두 번째는 그런 재료들을 양념할 수 있는 것들, 뭐 소금, 뭐 설탕, 간장, 양념류들이 이제 2단계 들어가는데 그 2단계에도 심지어는 이제 초가공 식품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장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장은 뭐 건강에 좋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초가공 식품으로 넣으면 이건 좀 안 좋은 건가요? 장이 진짜 재래장은 지금 시장에서 거의 구하기 힘들어요. 비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공장에서 나온 순창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그 유산균이나 뭐 발효나 이런 과정을 안 거친다고 봐야 됩니다. 맞네. 거기도 석박사들이 갈려 나갔네. 네. 그러니까 고추장 맛, 양념 요 정도로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믿을 수 있는 식품이 없구만. 그렇게 따지면. 네, 고추장에는 설탕도 엄청 들어갑니다. 설탕이 비싸서 더 싼 거를 집어넣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근데 나 건강에 좋다고 고추에 이제 고추장 찍어서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이제 뭘 못 먹겠어요. 배신당한 느낌. 그러니까 엄청 배신당한 느낌. 네. 근데 뭐 그 와중에도 뭐 자연 재료를 쓰는 식당 같은 데를 가서 먹을 수는 있는데 비쌉니다. 네. 잘 없어요 또 그런 데가. 네. 그나마 백반집, 우리나라 백반집이 나물도 있고 한데 나물에도 이제 설탕 많이 넣습니다. 식사빵이라고 하죠. 식사빵 진짜 원조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뭐 시큼합니다. 되게 시큼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 뭐 아니면 뭐 곡물이 들어갔다, 통밀이다 해서 먹는 빵들이 대부분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그러고 보면 그 양반들 한국에 있는 뭐 그런 친구들이 한국 빵 먹고 왜 이렇게 다냐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서는 그냥 식사 대용으로 먹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가도 굉장히 소량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빵이 다 그냥 시큼한 빵 없잖아요. 우리 때려 붙잖아요 설탕. 우리 그 백 선생님이 그래. 설탕자로 활활 보여줬잖아. 설탕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근데 실제로 뭐 집에서 이제 조리를 해 보기를 권하는 게 식당에서 나오는 맛을 내려면 과연 이제 당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한 번씩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베이킹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베이킹을 해보면 밀가루, 버터, 설탕이 1대 1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설탕 들어가야 맛있는데. 이거 왠지 배신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거 뭘 먹어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해서 사온 자연 식재료를 가지고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소금만 가지고 간을 해서 먹어도 충분히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자꾸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는 내가 알던 그 맛이 아닌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양념을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익숙해질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요 정도를 내가 밖에서 먹었으면 집에서는 조금 설탕은 더 적게 들어간 자연에서 나온 제품들을 먹어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저희 뭐 초가고 싶어에 쩔어 있잖아요. 늦었어요. 늦었죠. 늦었어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보통 20대에 내가 먹고 건강 관리한 게 30대 건강을 반영하고 30대 먹은 게 40대 건강을 반영하잖아요. 40대 먹은 게 50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뭐 당뇨 없고 고지혈증 없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있다면 뭐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없어요. 아마 뭐 하나 있어도 이상하진 않아요. 길냥이님 없어요? 뭐
고지혈증 이런 거 없어요? 아직은 건강 검진에서 대단하네. 별 말은 안 하던데 제가 보기엔 분명히 뭐 있을 것 같거든요. 검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네네네. 검사 항목에서 빠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건강이 이제 점점 좀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의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기준은 요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 가지고 판단을 해요. 예, 혈압 같은 경우에 이제 120에 80이 뭐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140에 90 요 정도도 그냥 처방 안 하고 그냥 뭐 조금 있으면 약 먹어야겠는데요 이러고 이제 넘어가요. 예, 그리고 당화혈색소, 이제 당뇨 같은 경우도 공복 혈당은 뭐 127, 8 넘어가면은 당뇨로 이제 보고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는 6.5가 넘으면은 이제 당뇨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약을 처방을 하는데 그 선을 이렇게 바로 밑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건강한 건 아니죠. 약을 안 먹어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점점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 기준점을 내가 안 넘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러면 아까 그 비유로 따지자면 이런 거네요. 이제 장전을 해서 그 방아쇠를 이쯤 당겨 놓고 마지막에 요만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그 상태. 의사가 처방을 안 했다는 거는 그 이제 총알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안심. 난 아직 괜찮아. 난 총알이 맞지 않든 총알이 만들었을 만들어졌어. 고지혈증에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네, 총알이 만들어졌어. 아무튼 뭐 그거를 되돌리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웬만한 40대는 다 있지 않나요? 고지혈증 고혈압. 일단 당뇨는 왜 없지 근데? 아 당뇨도 겁을 되게 많이 줬어요. 당뇨 직전입니다. 예. 이게 이 당뇨 직전이란 말을 지금 한 7, 8년 듣고 있어요. 예. 근데 또 최근에 가보니까 좋아졌네요. 뭐 이러고 있고 나는 뭐 변한 게 없는데. 예. 당뇨는 제가 아마 진짜 직전일 거예요. 네, 거의 되고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저는 이제 당뇨를 이제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다시 정상. 내려왔는 정상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당뇨 전 단계까지 이제 올라오긴 했어요. 요새 관리를 좀 안 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HDL 콜레스테롤이 낮고 뭐 혈압이 높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을 했을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질환으로 봐야 돼요.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비만하다, 과체중이다라는 것 자체도 비만병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병자예요. 제가 병자. 저도 병자입니다. 네. 너무 빠져. 진짜 많아 뭐가. 근데 일단 과체중이 되면서부터 따라오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당뇨, 고지혈, 고혈압, 이제 쓰리고라고 하죠. 세 가지가 높다 그래서 이제 쓰리고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또 파생되는 것들이 심근경색, 뇌졸중, 뭐 이런 것 심혈관계 질환이 이제 다 따라와요. 맞아요. 근데 그거의 가장 그 본질적인 거는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 이 가장 이제 기본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우리 몸에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분해가 돼서 이제 당분이 되죠. 당분을 세포로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당들이 혈액 속에 많아지다 보면 지쳐요. 세포가.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세포가 인슐린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면 당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린 거구나. 네, 질린 거죠.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들이대면은 좋아 받아줄게, 이러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아니 그만 좀 그래. 그만 좀 왜 자꾸 들이대. 오냐? 세포 배가 불렀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다 보면 세포에 이제 당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당은 혈액 속을 떠다니고 이러다 보면 이제 혈당이 올라가고요.
혈당이 올라가고 그 혈당 성분이 이 혈관을 자꾸 상처를 주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거기서 또 고혈압이 발생을 하고 혈관이 상처가 났을 때 혈관을 콜레스테롤이 메꿔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지혈증이 생겨요. 콜레스테롤이 늘어나야 그 세포의 상처들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내가 생활 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혈관에 상처가 나고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늘어나서 혈관을 채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기전이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고지혈증이 먼저 생겼는데 고지혈 약 때문에 당뇨가 악화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단 음식이 너무 많아졌다. 네. 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왜 살이 찌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쓰는 칼로리보다 들어오는 칼로리가 더 많다. 이거 가지고 예전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 칼로리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콜라로 100kcal 섭취하는 거랑 밥으로 100kcal를 섭취하는 거랑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실제 몸이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 예. 근데 뭐 예를 좀 비슷하게 들긴 했지만 뭐 아니면 견과류랑 콜라랑 같은 칼로리를 먹었을 때 어느 게 더 몸에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차피 100kcal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먹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찐다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한번 싸운 적이 있죠. 이제 지방과 이제 탄수화물이 싸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예전에 그 연구한 결과는 지방이 안 좋다, 포화 지방이 안 좋다라고 한번 결론이 났었어요. 조작된 연구긴 했었는데, 예. 포화 지방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탄수화물로 칼로리를 채워야겠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60%까지 이제 식단에 차지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도 몸 안에 들어가면 결국 이제 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게 몸 안에서 이제 작용을 할 때 아침에도 탄수화물, 점심에도 탄수화물, 저녁에도 탄수화물 이렇게 넣어주고 간식도 탄수화물 이렇게 되면은 하루 종일 몸 안에 이제 당분이 떠돌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걸 까먹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을 분해를 못하니까 우리 아침 먹고 조금 이제 공복이 있더라도 점심을 좀 늦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뭐 한 5시간, 6시간 정도 이제 밥을 안 먹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지방을 분해해서 쓰면 되는데 그걸 지방을 분해를 못하니까 탄수화물을 또 넣어달라고 자꾸 이제 몸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탄수화물을 넣어주고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 과잉이 되고 몸 안에 당이 이제 넘치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올라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럼 최근에 그 위고비인가 하는 그게 이제 뭐 좀 말씀하신 부분하고 꽤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고비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살 빼는 약이라고 살을 했는데 뭐 당뇨병 치료제의 새로운 기전으로 당뇨병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뭐 이게 튀어나왔다. 그 당뇨병 치료제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막 사용하고 있다는 그 말도. 예. 그러니까 그 당뇨 관리를 하는 게 사실 건강 관리하고 되게 유사해요. 당뇨를 관리하는 게. 근데 그게 거의 다 맞물려 있어요. 당뇨에 좋은 거라고 하면은 암에도 좋고, 뭐 노화 예방에도 좋고, 당뇨 관리만 하면 혈당 관리만 하면 사실 몸 건강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할 수 있을 정도로 당 관리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 삭센다라고 들어보셨죠? 삭센다요? 처음 들어보나요? 예, 처음 들어봅니다. 위고비보다 이제 먼저 나왔던 들어봤습니다. 거고 같은 회사예요. 삭센다 만든 회사랑 위고비 만든 회사랑 같은 회사인데 삭센다는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맞도록 한 거고 위고비는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을 수 있도록 좀 이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뇨 약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인슐린 분비도 촉진을 하지만 장에서 GLP-1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시켜요. GLP-1이 내가 배부르다라는 느낌을 주도록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GLP-1이 나오면 그냥 위도 이제 좀 작동을 잘 안 해요. 거의 멈추는 수준으로 작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몸이 그냥 이제 다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위고비나 삭센다를 맞으면 이제 메스껍다라고 하는 게 그냥 입맛이 안 도는 겁니다. 위가 안 움직이니까 굳이 뭐 내가 먹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분비됐다 없어져요. 잠깐 이제 그만 먹어 이러고 그냥 없어지는 물질인데 이 삭센다는 이거를 하루 정도 이제 가도록 만든 거고 위고비는 일주일 정도 가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좀 혁신적이긴 하네요. 네. 일주일. 근데 이게 내가 먹으려는 의지가 진짜 강하다. 그러면은 살이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계열이 다른. 근데 이제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위하고 장이 잘 운동을 안 하니까 내가 먹어도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하니까 안 먹게 되고 이런 건 있는데 달달하고 칼로리 높은 음식들 이런 거를 계속 퍼붓는다 라고 하면은 사실 쪄요.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까지 나왔던 다이어트 약 계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식욕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그냥 흘러나가게 하는 거. 요거 두 가지가 그냥 대표적인 계열입니다. 지방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거는 굉장한 부작용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얼핏 특히해도 지방이 네. 나가면 그 혹시 탈모 아닌가요? 나 들은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탈모? 예. 아니요. 탈모는 아니 탈모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지방 성분이 필요한데 뭐 머리가 푸석푸석해지거나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실변. 네. 기름이 장을 이렇게 흘러서 그냥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통제를 못 하는구나.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쪽은 내가 집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런 약은 사실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방이 살찐다라는 걸 그 기본으로 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사용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욕을 줄이는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뭐 한방에도 있었고, 네 맞아요. 뭐 백비탕 이런 것들 식욕을 줄이는 것들이죠. 근데 식욕을 줄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약에서는 이제 나비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뭐 이게 많이 먹으면 이제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흥분도를 높여요. 흥분도를 높여서 이제 밥 먹을 생각이 안 들도록 또는 이제 식욕이 부진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먹었을 때 마약을 했을 때 가장 이제 그 많이 보이는 증상이죠. 흥분도가 실제로 사고 내고 해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양반도 있고. 그러니까 흥분도가 높아져서 이제 밥 안 먹어도 그냥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주로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간 게 식욕을 억제하는 약에서 좀 들어간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욕 억제하는 게 이제 그런 약을 쓰다가 이제 부작용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사제로 해가지고 이제 당뇨 치료제 위주로 개발된 것들이 이제 뭐 부작용이죠. 어떻게 말하면 이게 보통 부작용 그럼 이제 안이 불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생각. 이게 뭐 부수적인 작용, 이제 사이드 이펙트. 안이 불자가 아니었구나.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자하고 영어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되게 섞여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부작용으로 생긴 그 식욕 감퇴를 이용한 것들이 위고비 같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뇨병이 아닌 환자가 위고비를 먹어도 되나요? 상관은 없습니다. 당뇨가 아니더라도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처방을 할 때
BMI가 30은 넘어야 처방을 해줘요. 근데 BMI가 30을 넘으면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써도 크게 무방한 사람들이 많아요. 혈당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뭐 되게 마른 여성이 이제 체중 감소를 위해서 위고비를 썼다라고 하면은 뭐 저혈당 같은 증상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안 먹고 뭐 또 이제 그 당뇨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 와서 본인 몸 상태를 좀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고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냥 별일 없으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죠. 태반이죠, 뭐. 네. 어쨌든 임상을 통과했으니까 그렇게 위험하게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식욕 감퇴에 그 주안점을 두고 만든 약이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지만 그렇더라도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안 좋은 반응들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문제되는 건 요요. 약을 쓰다가 끊으면 요요가 온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만 의존해서 살을 뺐을 때는 근육하고 지방이 같이 빠집니다. 기초 대사량을 이제 우리 몸이 낮추려고 해요, 자꾸. 내가 먹는 게 없으면 이제 몸도 비상사태라서 최소한 먹는 거로 가지고 몸을 돌려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나중에 음식 먹는 양이 기존 양으로 돌아왔을 때 저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잘하는 몸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약을 쓰더라도 중요한 거는 건강한 음식, 초가공 식품을 좀 적게 먹고 이제 움직이고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당류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첨가당 같은 거를 적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 못 빼겠는데. 나도 너무 힘들어. 가공 식품을 안 먹고 예, 가게만 가도 음식이다는데 가게밥을 안 먹고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게에 가서도 이제 최대한 면 종류는 좀 피하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렇죠. 네, 라면과 짜장면을 끊고 어떻게 사느냐. 그런 느낌인 네, 거죠. 저희 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기대하십시오. 안 먹으면 안 먹어져. 네. 저희가 곧 몸무게를 인정하고 다이어트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갑니다. 네, 오늘 건강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좀 더 떠들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또 뭐 해야 돼? 알람 설정,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댓글, 조댓구. 조댓구알, 조댓구알, 예.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예.